러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처럼 교복을 벗고 강남에 나왔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차장에서 라이스 자동 세차를 하고 있네. 아 진짜 혼돈의 강남이 아닐 수 없는데, 박은정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과연 30대 여성 변호사님의 재테크는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고요. 아이고 강남은 진짜 역시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박은정 변호사님하고 저의 인연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국회 비서관들하고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하고 이제 모임이었는데, 그때 마침 사법연수원 마지막 해에 국회 법사위로 검사 15 파견을 나온 정땡땡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또 그로부터 연수원 동기를 소개받아가지고 제 인생 처음으로 알파걸들과 제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박은정 변호사님이 런던 고라니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제가 기뻐가지고, 그러면 우리 정땡땡 변호사님은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박은정 변호사님한테 오늘 30대 알파걸들의 재테크는 어떤가, 현재 이런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자녀들의 뭐 육아를 생각하시는 분들, 하여튼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양한 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재테크까지 한번 총망라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업무가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과 안 지은 사람의 약간 중간 정도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금융범죄 이런 것도 좀 솔직히 좀 밝으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이 투자 잘 못하시는 이유가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또 했다가 누가 이거 또 뒤로 해먹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리고 아무리 상장사여도 야 이거 또 여기 저번에 내 친구가 사고 난 거 한번 맡았는데 이거 또 누가 횡배탈 일으키면 어떡하지? 횡배탈 뭔지 아시죠?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탈세 어떡하지? 이런 것 잘하시는데요? 약간 부정적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망한 사건만 보게 되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누구랑 함께 하고 있냐면요, 제가 오랜만에 사복을 갈아입고 여기 강남 한복판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 옷을 보고서 저거 나름대로 저 브랜드 옷이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예전에 제 여친하고 강남 1970이라는 그 이민호 씨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장면에 그 이민호 씨가 그 상갓집에서 이거 완장 있죠, 상갓집 상주용, 그걸 차고 나는데, 그걸 보고 제 여친이 제 옷하고 그걸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이런 게 바로 패와널이구나 하고 저한테 메이커보다 오히려 상갓집 이게 더 부티난다고 저한테 그런 독설을 하더라고요. 더러워가지고 헌옷함에 넣으려다가 옷이 없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왔는데, 법무법인 영의 박은정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인연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알파걸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뵈니까 결국은 그분들의 재테크도 보통 일반 그 여성 직장인분들보다 조금 앞서가야 된다고 할까? 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또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공부도 잘하고 막 뭐든지 항상 이렇게 앞서 있었다 보니까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집도 제일 빨리 사야 되고 막 재테크도 막 빨리 경제적 자유도 달성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까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그 메타인지 샤머니즘 아니고요. 역시. 네. 근데 생각하시는 대로 업무적으로 약간 그런 걸 빨리 습득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직종에 있기도 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변호사인데 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테크에 조금 더 밟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조금 부정적 케이스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위험 감지 기능이 조금 발달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럼요. 예. 혹시 투자했다가 어디 가서 얘기는 못 하는데 변호사인 나도 진짜 깜빡 속을 뻔했다, 아니면 폭망을 했던 케이스가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망한 거? 예.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주변에서 야 그거에 망하는 걸 내가 못 말려서 진짜 미안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망한 거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지인 추천 주식이라고 아시나요? 방에
둘만 있어. 아무도 없어. 현관문도 잠겨있고 창문도 닫혀있는데 귓속말로 너만 너만 알아. 알고 있어. 큰일 나. 너 오. 어디서 얘기하지 마. 너.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런 거. 엄청난 정보라고. 당하셨나요? 그럼요. 그때는 의심이 안 들던가요? 근데 그 지인이 나름 재테크에 있어서 그게 사실 외관의 문제이기는 한데 재테크의 경험도 많고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의심을 못했어. 네, 그렇죠. 코스닥에 하나, 나스닥에 하나. 야, 아주 그냥 닭닭으로 그냥 예. 그쵸. 코스닥, 나스닥은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아. 뭔지 아시죠? 노이즈 흔들리지 마. 미래 가치 보고 하는 거야. 그 현재는 이럴 수 있어. 재무제표? 아 그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럼. 전형적인 예스 벗 화법으로 그냥 바로 호객행위 들어가셨구나. 근데 나스닥의 경우는 그분이 종목 추천으로 본인한테 이렇게 특별히 생기는 것도 없었을 테니까 더 의심하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결과는 결과는 뭐 지금 의절했나요 그분하고? 의절까지는 아니 사실 뭐 저는 아무리 추천이 있었다고 해도 뭐 제가 산 거니까 뭐 그 지인을 탓하지는 않는데 연락은 뭐 잘 안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벌어지. 아니 그래서 남녀 사이에 헤어지고 싶으면은 예. 첫 번째가 이제 돈 꿔달라고 하기. 두 번째가 이제 급등주 알려주기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여친한테 한번 차로 치였거든요. 여친이 저를 차로 치였어요. 그거 다 이제 금전관계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항상 얘기하는 게 남녀 사이에 그 타액은 섞어도 인주는 섞지 말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커플끼리 동업한답시고 같이 인감도장 들어간 계약서 해가지고 그런 사업치고 잘된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맞아요. 잘 되면 이제 서로 갈라지고 잘못되면 이제 둘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인주는 섞지 마세요. 뭐 침은 섞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네 하여튼 주변에서 금융 범죄 사례 이런 건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지난 동학개미 운동의 말로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좀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그 무슨 하인리히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1대 29대 300개 그래가지고 300번의 어떤 그 우연을 가장한 그 다음에 29번의 의미심장한 그런 해프닝이 있다가 한 번에 대형 사고 나잖아요. 사실 뭐 지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의 횡배탈은 뭐 이제 거의 뭐 미풍양속처럼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거래 정지. 그 다음에 바이오의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FDA 승인 나온다고 하는데 FDA가 우리가 아는 그 FDA가 아니었고 F가 앞에 욕인 막 그런 단체인 경우 있고. 그죠.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직접 업무를 했던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그쵸,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투자 관련해서 자주 하는 격언 같은 게 있거든요. 사업과 사기는 한 끗 차이다. 그쵸. 사실 저희가 뭐 엄청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가치 말고 미래 가치,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단어들이 진짜 그죠. 사업가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기꾼들도 참 많이 활용하는 단어야. 그놈의 비전. 그놈의 꿈, 미션. 우리 회사의 미션. 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 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투자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투자자들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뭐 규제라든지 법 조항 같은 게 실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바로 이렇게 따라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규정은 약간 보수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규제 밖에 있는 사업들, 약간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범위에 넣기 전까지는 약간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은정 변호사님은 사실 금융 쪽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금소법 관련해서 이거 솔직히 많이 듣는 질문이실 텐데 혹시 주식 환불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많으시죠. 환불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까요? 이게 사실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공모주가 아닌 이상은 다 중고거래잖아요. 근데 중고거래는 보통 제품에 큰 하자가 있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자가 있었어.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죠, 솔직히. 그렇죠. 만약에 어렵죠. 그 중개사가 이제 증권사가 끼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증권사 직원도 있잖아요, 또 그 위탁
하는 브로커리지 하는 그 영업 직원. 그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 주식을 사게 했다. 요거 구제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제 가능성?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다음에 그 상품이 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환불도 그럼 가능하긴 한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금융상품도 상품인데 환불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환불이 안 되는 이유요? 예. 뭘까요? 투자는 100% 자신의 아, 책임이다. 그럼요. 저는 그 조항이 정말 그 아주 그 악법 중에 악법.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제 증권사든 운용사든 뭐 펀드를 팔든 아니면 주식을 팔든 다 그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자기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가치가 어떨 것이다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떤 투자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투자의 사전적 정의가 영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어떤 뭐 행동이나 그 재반 모든 그런 그 여건이 다 동원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주식 브로커 입장에서도 자기가 종목 추천한 게 그게 투자거든요, 지한테는. 그렇잖아요, 자기 영리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을 때는 본인도 자기의 투자에 100% 책임을 져야 되니까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떤가요? 근데 그건 약간 좀 법조인의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건을 하다 보면 사기죄 형량이 굉장히 낮다고들 많이 맞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로 야 금융범죄 그뭐 맞아요. 100억 해먹고 한 뭐 2년 들어서 살다 나오면 연봉 뭐 50억이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고라니님이 말씀하신 그의 연장선인 게 그 법조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사실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 상품을 홍보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뭐 검토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 위험 부담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뭐 물론 사기성이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약간 형량에서 감안을 하는 게 법조인의 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금융상품 특히 이제 투자는 진짜 환불받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금융 장사치들이 그렇게 사탕 발림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팔면 땡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지난 이제 코로나 유동성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그 투자 재테크 전문가들이 유튜브, 방송 매체, 라디오 뭐 별의별 데 다 나와가지고 막 각자 여러 가지 그 상품 팔아댔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에 대한 어떤 눈도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 제 지인도 멀쩡한 애였어요. 그랬는데 아니 본인도 뭐 좋다고 믿었겠어. 그쵸, 그럼 맞아요. 근데 사람 보는 눈이 평소에 좀 사람 보는 눈이요? 예. 사람 보는 눈이라.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본인 좀 그 배우자를 상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설 연휴에 나갈 거라서 이거 가정의 평화를 해치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환불 안 안 될까요? 이거 안 돼. 절대 안 되고요. 네, 평생 네, 알겠습니다. 다른 보상으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그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자녀분들 사교육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다 주식 사줘라 이런 전문가 무조건 걸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산 증인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가장 쉽게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달성하는 길이 시드머니를 빨리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드머니를 얼른 마련하려면은 사실 전문직이 되는 것만큼 좋은 길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사줬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들이 10년 투자 수익률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였을 경우에 자녀들한테는 그 어떤 시드머니 그 솔루션이 못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은 솔직히 엄친딸이었었죠. 옛날부터. 제가요? 예.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학업 성취도 면에서 하나만큼. 그렇죠. 맞아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그것만큼 확실한데 솔직히 사교육 좀 받으셨죠? 아니요. 근데 저는 네. 거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거의 사교육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 입장을 따로 들어볼까요? 사교육의 근데 구분이 좀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 아예 뭐 학원 뭐 애들 다 가는데 뭐 나만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사교육 아니야 이런 기준 아니시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집에서 좀 지원 받으신 거 있죠? 지원이요? 네. 아니요. 우리 엄마 생각도 다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그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연수원까지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런 거 집에서 다 하나도 서포트 안 해주고 그냥 까막눈만 면하게 해줬어. 거의 무학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불효녀 같은데? 제가 답변 변경할게요. 대신 현금 2억을 줬어. 그거랑 지금의 그 같은 나이대 나 박은정 변호사의 인생을 봤을 때 그거랑 지금 나의 인생과 어떤 게 좋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 우선순위를 둔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비용을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보면 어때요? 나는 나 학원 안 보내줘도 되고 좋은 대학 가라고 집에서 막 모티베이션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때 나 해외여행 한 번 더 가게 해주고 내가 사고 싶은 명품 좀 사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어. 이런 분들하고 비율이 어떠냐 이거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아웃풋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고 이건 정말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물건보다는 지식이나 경험에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요? 예. 취미가 그럼 뭐세요? 취미? 독서? 말고요. 취미요? 네. 저 이것저것 많이 취미 축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축구요? 네. 보는 거? 아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실제로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신다고요? 풋살. 풋살을 하신다고요? 본인이 직접 뛰신다고요? 음, 특이한 취미신데? 너무 재밌어요. 팀이 있어요? 팀 A 있어요. 축구 옷도 똑같이 그렇죠. 저희 선수 복장 입고 하신다고요? 같이 이렇게 옷 만들어서 입고 합니다. FC 무슨 팀이죠? 요새 저 오범석 FC 다녀요. 그렇게까지 그냥 너무 홍보하나? 예. 거기 이제 그 감독님 이름이 들어가는 FC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남자들은 보통 뭐 지역 조기 축구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순수 정말 그 취미로 축구하시는 분들. 맞아요. 포지션이 뭐세요? 근데 풋살에는 사실 포지션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서 골키퍼 아니면 다 그냥 닭공, 닭수.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막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뭐 이렇게 비슷한 고소득 그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뭐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직업이 이제 저처럼 그냥 네티즌인 분들도 계실 텐데 만나보면 어때요? 그분들 다 재테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그냥 주변 분들의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이게 뭐 여성 전부를 대표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아니고 제 주변 지인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제 나이대 여성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시드머니를 지금 모으는 과정에 계신가요? 그냥 보통은 약간 좀 투자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왜냐면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시드머니가 생기면 그냥 다 예적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뭐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듣고 경험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 조금 새로운 유형의 아니면은 요즘에 좀 정보에 빠르다 보니 조금 재테크의 유형이 그냥 예적금하고는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좀 특이한 투자 하시는 분 주변에 뭐 있으신가요? 뭐 제 주변에는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트테크라고 한참 바라보았던. 예. 근데 그것도 좀 사실 그 연준발 유동성 긴축이 들어가면서 많이 좀 물이 빠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전만치 저도 가끔 경매장 가거든요. 근데 저도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네. 재테크로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투심이 많이 줄고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래가치, 내재가치 이런 것도 다 지금 연준 긴축 들어가고 막 자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 보면은